2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불렀던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뇌물을 받아내는 등 최 씨의 18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최 씨가 지난 2016년 11월 20일 기소된 지 450일 만인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피고인의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징역 25년에는 못 미치지만 최 씨에 대한 선고형량 징역 20년은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가장 높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서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 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 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에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를 남겨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한 김세윤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최순실 씨 재판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1심 선고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가 만든 판결, 논거들을 사실상 다 부인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던데 일단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사항을 기록한 이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 최순실 씨의 1심 재판부는 이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네. 이 최 씨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네.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간접 증거이자 정황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뭐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뇌물죄 상당 부분을 무죄 선고했던 이재용 네.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5글자로 네. 압축하면 증거가 없다인데요. 네. 오늘 최순실 씨 1심 재판부 판단은 이를 뒤집고 네. 간접 증거이지만 증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결국 이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관련 어떤 재판부 법리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승마 지원의 대가성도 오늘 보니까 인정을 했어요. 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최 씨 1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승마지원금 72억 원을 뇌물죄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 네. 재판부는 뇌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네. 뭐 말 소유권도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는 게 오늘 판결이죠. 네, 이 부분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 말을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말을 타게 한 사용 이익만 뇌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최 씨 재판부는 말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최 씨에게 있다면 말 구입과 보험료 등 이 36억 원도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네. 뭐 어떤 점을 근거로 말 소유권이 최 씨에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네, 일단 재판부의 설명은 네. 이렇습니다.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마필 관리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최 씨가 화를 내면서 네. 삼성이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 네. 박상진 오라 해라. 라고 네.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네.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 네.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황들과 최 씨 태도에 비춰보면 말의 실소유주는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로 봐야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도 뭐 삼성전자 사장인데 최순실 씨가 독일로 오라 마라 하니까 박상진 전 사장 무지하게 빈정이 상했던 모양이네요. 네, 굉장히 불쾌해하고 네. 화를 내면서도 이 네. 박원호 전무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전한 걸 보니 네. 최순실 씨 위세가 대단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네. 뭐 1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사실상 정면으로 다시 뒤집은 건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들을 사실상 모두 뒤집고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의 국정농단 재판을 취재해온 장한지 기자가 김 부장판사는 누구인지, 재판 진행 스타일은 어떤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서울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 판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아 주요 국정농단 재판을 이끌어왔습니다. 국정농단의 몸통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국정농단의 수족이 됐던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그리고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문학의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 재판 등이 모두 김 부장판사 재판부 담당이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와 원고의 말을 두루 경청하고 배려하는 친절한 재판으로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 출석이 조금 1, 2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출석해서 입정하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재판이 길어질 경우 최순실 씨에게 재판이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갈까요? 피고인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특검, 증인에겐 종종 거친 어조로 날을 세우는 최순실 씨도 김 부장판사 말에는 조용히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에도 재판이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증인 쉬었다 갈까요? 하며 휴정을 하는가 하면 재판을 마친 후 지친 안 전 수석에게 증인 재판이 끝났으니 돌아가시고 꼭 식사하시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자녀와 관련된 질문에 자녀 얘기는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 부장판사는 법정 취재 기자들에게 안 전 수석의 자녀 얘기는 기사에 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마저 휴정 때 김 부장판사에게 건강은 괜찮으시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냐는 등 큰 소리로 안부를 묻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하지만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칼같이 엄격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퇴정 조치하고 이후 방청도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을 때는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 구인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다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플리바게닝 논란 속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장시호 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는 게 김 부장판사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에 선정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베스트 법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님은 소송 지휘가 적절했고 언행이 진중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셨다는 점으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원칙엔 단호하고 법리엔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논지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한 개의 태블릿 PC에서 촉발돼 지난 1년 4개월 동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대한민국을 경랑 속으로 밀어넣었던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는 최순실 씨의 지난 1년 4개월과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정리해봤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한 방송사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며 국정농단과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최순실발 엄청난 경랑에 휘말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독일에 거주하던 최순실 씨는 여론 압박 등에 밀려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때만 해도 사단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최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해 11월 3일 최 씨는 검찰에 구속되고 대통령의 뒤에서 대통령을 끼고 저지른 혀를 내두르게 만든 국정농단 사실들이 하나둘씩 까발려집니다. 일개 민간인에 의한 문어발시 국정농단. 2016년 12월 3일 이런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특검은 연일 최순실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최 씨는 기자들에게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아이러니한 말을 외칩니다. 특검 수사 결과 삼성과 이재용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공고한 권력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 엮여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2017년 1월 10일 특검은 최 씨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말한 이재용 부회장의 세기의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합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단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이다는 탄핵 결정문을 낭독합니다. 대통령에서 야인의 신분으로 떨어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2017년 12월 14일 최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최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총탄에 잃은 박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 씨.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등 18개의 혐의.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비릿함과 음습함이 느껴지는 최순실 씨가 받는 혐의들입니다.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묶여있는 혐의들이기도 합니다. 나도 최순실에 속았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지 않는 국정농단이 가능했을까요?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박 전 대통령이 모르는 국정농단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최순실 씨 1심 재판부의 오늘 판단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등법원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인데 사법개혁을 요구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에 배치됐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오늘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 핵심 부서인 검찰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사단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0년 이후 서 검사에 대한 인사 과정에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부천의 성희롱 성범죄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인숙 위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 성범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사연수원에서 조정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 희망회원은 22일까지 변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됩니다. (2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